은 오늘 수업의 주제는 교과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넘어 단결하다입니다. 이 단원명에서 앞에 이렇게 생략된 주어는 바로 독립운동가들인데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사회주의가 일제강점기 속 조선에 유입됨에 따라서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각각 나뉜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뉘어버린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하나로 단결해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을 이제 듣기 전에 그리고 또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질문입니다. 당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과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답변이 크게 갈릴 만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1920년대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았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배울 역사적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이 한반도에 조선에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에 이러한 분화, 갈라짐 그 속에서 1920년대 중후반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됩니다. 각자의 이념에 관계없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의 모든 세력을 통일해서 하나의 정당을 조직하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국외에서의 영향도 컸습니다. 첫째로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지휘하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에서 조선 내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 투쟁의 방식으로 연합전선 노선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1920년 7월 코민테른 제2회 대회에서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은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태제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계급혁명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 같은 식민지들은 우선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는데 해방이라는 우선 과제를 위해서 식민지 내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구성해 식민지배부터 벗어나라, 일제부터 때려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일제라는 공통의 적을 둔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준 두 번째 국외에서의 영향은 1924년 중국이 앞서 말한 연합전선 노선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일본이라는 적을 함께 막기 위해 결성한 연합, 국공합작이 결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국공합작의 결성으로 조선 내의 민족유일당 운동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 민족주의 쪽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민족주의 쪽에서 친일파 이광수 등이 일본과 타협하자는 자치론 등을 이야기하자 이상제나 안재홍 선생 같은 이들은 일제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자치론을 거부합니다. 이들을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족주의 내에서도 두 파가 등장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변화의 바람이 불던 1920년대 중후반, 일제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강력한 탄압법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자치론을 은근슬쩍 밀어주면서 지원을 하는 등 독립운동 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을, 민족 간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을 하니 그것이 바로 1926년에 발생한 60만세운동입니다.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과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벌인 이 사건은 서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념을 막론한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후 전개됩니다.
1926년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정우회는 하나의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우회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서 정우회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분열로부터, 이념적 분열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사상단체의 통일부터 주장한다.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와 과정적으로 동맹자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제휴할 것이다. 손을 잡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러한 독립운동의 구도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결의 흐름을 그림으로 파악해보자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게 잘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러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을 위해 단결하여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1927년 회장의 이상재, 부회장의 홍명희가 선출되며 독립을 위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연합단체인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신간회는 자신들의 독립운동 방향을 담은 3대 강령을 발표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각성은 민족의, 우리의 실력 양성을 하겠다는 뜻이며, 단결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끈끈한 단결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자치론 같은 타협적인 방안을 말하는데 일체 부인한다, 절대로 거부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것처럼 정확하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쓰여진 이유는 이게 일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압수당할까봐 우려해서 단어를 좀 애매하게 보이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신간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사회단체였습니다. 신간회의 활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와 지부를 두었으며 회원수가 4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독립운동 조직이었습니다. 신간회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활용해서 민중계몽운동과 여러 가지 사회운동에 힘썼습니다. 우선 이들은 민중계몽을 위해서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곳에서 순회 강연회,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학교인 노동야학, 그리고 교양 강좌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신간회라 볼 수 있는 근의회 등과 같이 활동을 하였고,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운동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신간회의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활동마저 금지하고 정기 대회조차 열지 못하도록 탄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던 차에 1929년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 간의 시비에서, 싸움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신간회는 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그 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중대회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제가 신간회의 주요 간부들을 모두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신간회는 지도부가 사라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간회의 핵심 멤버들이 구속된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 집행부는 일제의 탄압에 대비해서 온건하고 합법적인, 일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런 영역으로만 신간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국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적지근한 활동에 대해서 신간회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렇게 합법적인 영역으로만 독립운동하는 건 기회주의다, 타협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고, 이로써 신간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균열이 생기던 192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쪽에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국외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째로 1928년 12월 코민테른에서 조선공산당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민테른 12월 태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태제라고 하는데, 이 명령에서 코민테른은 공부를 많이 한 이른바 인텔리들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는 방식을 버리고 공장과 농촌으로 파고 들어가서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을 조직해서 조선공산당을 그들 중심으로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민족주의 세력과 협동하는 방식을 버리도록 주문하였던 게 바로 이 12월 태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신간회 내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를 해소, 즉 해체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코민테른의 방침 변화는 그 직전 연도에 있었던 중국의 국공합작 결렬, 즉 깨어진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7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합이 깨지면서 코민테른 쪽에서는 사회주의자들과 다른 자본주의 세력, 자본가 세력, 이 사람들과 연합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러한 방침 변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코민테른의 방침 변화가 떨어지면서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신간회를 해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1931년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신간회의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신간회의 해소, 즉 해체에 대한 투표가 열리는데 이 투표의 결과는 찬성 43, 반대 3, 기권 30으로 결국 신간회는 해소를 결정짓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지점들입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안녕!